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일본 디지털 카메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경기도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디지털 카메라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급격히 준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화질과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6월까지의 디지털 카메라 총 생산량은 약 731만 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 1억 2천만 대의 10분의 1조차 안되며 불과 2년 전인 2017년 상반기 생산량 1268만 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니콘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14%, 51% 줄어들었고 소니는 지난해 매출이 15%나 줄었고 영업이익도 9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시장 맹주로 불리는 캐논 역시 매출이 17.8%가 줄었고 영업이익은 자그마치 72%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일찌감치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서 발을 뺀 삼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1990년대 말 디지털 카메라에 진출해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2010년엔 APS 미러리스 카메라 NX10을 출시했습니다. 성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일본 기업 브랜드에 공격적으로 도전하며 기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삼성은 돌연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고 스마트폰용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디지털 카메라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삼성은 그동안 축적한 기술로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삼성은 세계 모바일 이미지 센서 시장 1위 소니를 맹추격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일본이 삼성의 반도체 소재로 경제 보복을 해와 발목을 잡으려 할 때 삼성은 소니도 엄두조차 못 냈던 세계 최초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발표합니다. 소니를 더욱 충격적이게 만들었던 것은 그동안 소니 이미지 센서를 쓰던 중국의 거대 스마트폰 기업들이 삼성 이미지 센서를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카메라 업체들이 뒤늦게 위기에 봉착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카메라 사업부 매각설까지 나올 때 삼성은 웃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성장한 중요한 이유라고 말해온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AI, 5세대 이동통신, 전장, 바이오 등 4대 미래 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180조 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G도 구광모 회장이 부임하면서 선택과 집중 행보를 더욱 가속해왔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2차 전지와 OLED 등을 언급하면서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전략적으로 육성할 사업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과감하게 LG전자는 연료전지 사업을 청산했고 LG 디스플레이는 일반 조명 사업을 철수시키는 등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LG는 로봇 전문기업 로보스타와 자동차용 접착제 전문기업 유니시를 인수했고 미국 화장품 업체 뉴에이본과 케이블 TV 업체 CJ헬로를 인수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2011년부터 2천억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스마트폰용 AP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과 로봇, 전장 부품 등에 들어가는 AP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판매 전략도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해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SUV와 친환경차의 비중을 확대해 실적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실적이 안 좋은 아슬란과 엑센트 판매를 중단했고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V80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와 동남아시아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신차 개발과 판매망 확대 등을 위해 500억 루피 약 8,770억 원의 대규모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혼신을 다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모노즈쿠리. 이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은 일본 제조업체들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만들었고 부품과 소재 산업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세계 최고를 자부하며 안주할 때 한국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하며 놀라운 속도로 따라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경영할 때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자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베가 독단적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임시 휴교를 갑자기 명령하는 바람에 일본이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가 세계적인 악재와 도쿄올림픽 취소 문제로 위기를 느낀 나머지
만회를 위해 초강력 대응하는 강력한 리더십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7일 아베가 대형 사고를 치고 오늘까지 아베는 또 입에 나오는 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휴교해라에서 더 나아가 휴직해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아베의 입을 안 막으면 일본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판입니다. 야당과 경제계는 일본의 경제가 세계적인 악재로 힘든 상황인데 아베의 일방적인 휴교 명령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준비 중인 대규모 경제 대책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독단적으로 휴교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아베 내각 내부에서도 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충격적인 여파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누가 이런 결정에 합의를 했는가 라며 심층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아베의 휴교 명령을 수용하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가나자와시의 유키요시 시장은 휴교하지 않겠다, 정상 수업하겠다고 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고민 중에 있을 정도입니다. 식료품의 가격도 휴교 명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에 사용되지 않게 된 채소 등은 가격이 폭락하고 라면 등의 가격은 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혼란도 문제이지만 3월 2일부터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된 학생들과 그 가정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학기는 보통 4월 초이거나 중순이기 때문에 길면 2달 가까이 되는 기간입니다. 1,30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등교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휴교 명령은 정말 최악의 대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책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산업계와 교육계와 함께 회의를 거쳐 대책을 세워놓고 실시했다면 이 정도로 혼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베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회사는 자녀를 돌본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유급의 특별 휴가 처리를 하기로 했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2주 정도의 방역 휴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규정은 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파견직 등 비정규직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 휴가 처리와 재택근무로 방법을 찾아보지만 제조업 등 많은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빗대어서 나오는 말이 집에서는 자동차를 만들지 못한다는 말인데 직원이 다 휴가와 재택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일본의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베는 28일에는 경제계에서 유급 휴가로 대응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는데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는 27일 휴교 명령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 이틀이 지난 29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안다, 정부가 책임지겠다, 휴가를 줘라, 정규직이든지 비정규직이든지 휴직을 해라, 정부가 다 유급휴직으로 만들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결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조성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언론에서는 휴교에 이어서 휴직 명령인가?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돈으로 다 하겠다는 최악의 대책이다. 일본의 경제와 사회의 혼란은 더 심각하다. 도쿄올림픽 등으로 국가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가?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휴교 조치와 관련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차근차근 진행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인데 아베가 계엄령을 선포하듯이 이를 독단적으로 크게 벌리는 바람에 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의 성급한 휴교 명령이 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고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니사다 마사키 정신과 의사는 긴급 칼럼을 통해 아베의 갑작스러운 휴교 명령이 사회적인 불안을 불러왔다. 특히 일본인들의 가정이나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세계적인 악재보다 이 충격이 더 나쁜 상황을 만들고 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국회 회기 동안에 아베가 불법으로 행한 많은 일들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검사총장의 불법 정년 연장은 아베 정권의 무리수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베도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야유를 보내거나 빈정거리면서 대꾸하다가 더 큰 비난을 받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반전을 해보려고 던진 휴교 명령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일본의 각 가정과 경제까지 단 한 방의 혼란에 빠뜨렸으니까요. 또 돈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정말 바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현재 한국에 방문하는 일본인들이 감탄을 자아내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억지스러운 수출 규제 조치에 연일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민들에게 감정이 전가된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한국 여행객들이 일본 식당에서 와사비 테러나 길거리의 혐한 시위에 휘말려 좋지 않은 경우를 당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여행 카페 등에서는 일본 여행을 가면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몇몇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에 갔다가 괜히 큰일 당한다, 가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재의 시국과 언론들의 보도와는 다소 다르게 현재 거주 중이거나 관광 온 일본인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라멘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손님은 이어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느끼는 반일 감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촌동에서 6년째 거주 중인 일본인 주부는 한국인들이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 반일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서 현실에서의 반일 감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굴매운동의 파급력에 놀랐다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거주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광 온 일본인들은 더욱더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 고조된 반일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금세 여행에 빠져들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서울 명동에서 관광 중이던 쇼키 하마나 씨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친절해서 편하게 여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여행 중인 오사쿠 씨는 한일 관계 악화에 젊은 층은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10대, 20대 여성들은 K-팝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방송에서는 일본 여고생이 출연해 자신은 너무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반한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상 한국에 도착하면 일본 사람 개개인들은 한국의 친절함과 특유의 넉넉한 정문화까지 느끼며 SNS에서 공유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은 일본 정치인에 대한 감정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분노이지 일본인 개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병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일본의 혐한 시위는 인종차별적 성향으로 정치적 현안으로 벌어지는 반일운동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한국인은 일본의 정치 외교에는 반일적 성향이 강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네티즌 간에도 불매운동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한국에서 보이는 일본인에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며